안녕하십니까. 2021년 2학기 정태종 교수님 반 발표를 하게 된 진하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우사단로 전체, 서울특별시 한남동 우사단로 전체의 사이트에서 사이트 매핑을 진행을 하고, 그 매핑을 통해서 어느 사이트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 사이트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설계가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이트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사단로의 이제 장소성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의 우사단로는 이제 계속해서 외부 커뮤니티가 유입되면서 이제 장소성이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원래 그 19세기부터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거주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1970년대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게 되면서 이슬람 커뮤니티가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티스트들, 젊은 예술가들이 젊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 가장 최근 2000년대 후반에 형성된 커뮤니티는 2000년대, 201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이 재개발 대상지가 됐고, 그래서 외부부터 점점 이제 그리드의 이제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빌라들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점점 우산로 내부로 침투해오고 있는 마지막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프의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우사단로의 커뮤니티가 이게 우사단로의 이 세 가지 커뮤니티가 기존 네이티브 커뮤니티에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만큼 이 장소성이 변화를 일으켰고, 추후에 이러한 장소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프 장소성 이론의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장소성 상실의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 3가지 커뮤니티의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트로 이제 나타내 본 모습인데, 네. 1970년대에 우선 가장 처음 유입됐을 때 크게 변형이 일어났던 거는 아파트 이슬람 아티스트 순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그 인사이드 커뮤니티, 아웃사이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비록 처음에 이슬람 아티스트 아파트 모두 들어왔을 때 기존의 장소성을 무시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존의 장소성을 조금 이제 상실시키면서 유실시키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과 아티스트는 어쨌든 이 건물 매스를 이제 드러내고 들어온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건물 상태 매스와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런 장소성의 상실이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기존의 커뮤니티와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장소성을 생성을 하는 장소성의 변형 정도로 이제 많이 상실의 단계가 낮춰졌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부터 기존에 있었던 매스들을 드러내고 기존에 있었던 매스와는 전혀 다른 규모의 스케일감을 가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성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이런 아파트 커뮤니티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아티스트, 이슬람, 네이티브라는 커뮤니티와 전혀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능동적인 관계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큰 지금 커뮤니티 상실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이거를 회복할 필요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거를 이제 인버스 함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사단로의 커뮤니티 이게 장소성의 상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에 아파트 커뮤니티가 유입된 이후로는 장소성이 이제 셀프 서피시언스, 이게 자생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액티비티보다는 능동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설계의 목적은 그것으로 가져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성의 상실을 토대로 그러면 이 우사단로 전체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장소성의 상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지점에 제 건물을 설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해보고자 이제 사이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우사단로 전체의 공간을 인지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리를 했고요. 인지적 공간 분석으로는 일단 뷰 분석을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 물리적 공간 분석은 프로그램 분석과 프로그램 분석을 메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뷰 분석 같은 경우는 네, 우사단로 전체에 이러한 DD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를 이제 컨투어 이게 같은 거리 1m마다 네, 거리를 재서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보이는 영역을 선으로 커브로 다시 딴 다음에 네, 이 커브로 다시 딴 것들을 커브로 딴 거를 이제 로프트 시키면서 이러한 폼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폼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단면을 잘랐다고 쳤을 때 이 단면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늘의 형상이 보이는지가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하늘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제 좌우에 3, 4층 정도 건물 높이로 막혀서 가운데 부분으로 하늘이 보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두 갈래길로 갈라지는데, 오른쪽 갈래길에서는 이러한 하늘의 형상이 이제 리버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쭉 가다가 좌우로 있었던 건물 매스가 가운데 커다란 아파트 매스로 이제 반전되면서 하늘로서 인식이 되는 것도 가운데 부분에서 인식이 되다가 좌우로 쪼개지면서 하늘이 이제 바뀐다라고 인식을 했고, 이것과 이제 하위 분석으로서 이제 스카이라인, 뷰 다양성, 이제 스카이 뷰는 이 분석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 분석은 이제 우산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창문의 개수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거주 시설이 위치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상가 시설들이 위치를 하는지를 분석을 한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리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좀 자세히 보시면 크게 분석할 때는 이제 X, Y축을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X축에서는 이 세로로 배치된 이 매스들이 어떤 힘을 주고받는지, 어디서 이런 꼬임들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볼 수 있었고, 좌우는 이런 단일 매스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좌우로 밀어내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덴시티, 프로그램 밀도, 그리고 프로그램 밸런스, 이 커머셜과 이제 레지던스가 얼마나 균형을 가지고 분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밀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지형들이 변형돼 가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좌우 5m 정도의 그리드를 기반으로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리드 영역에서 얼만큼 이제 가중치를 이제 쭉 다 더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 갈래길로 쪼개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리아다, 분석 프로블럼 아리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컨트롤해야지 이 우사단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공간적인 변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해 적정 면적 산출이라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적정 면적 산출은 이 물리적 공간 분석의 프로그램 밀도 분석에서 갖고 와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사단도 전체 아까 봤던 프로블럼 아리아 이 위쪽 부분을 전체를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제곱미터라고 아리아가 적혀져 있는 곳은 이 각 셀마다 이제 100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100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100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밀도의 차가 얼마나 균일한지를 이제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셀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을 텐데, 이것들은 이제 색으로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 그러니까 이 100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가장 최적인 스팟을 빨간색 포인트로 진행을
표시를 했고, 6이었을 때에 이 얼마나 이제 분포를 하는지에 대한 차트고, 이 아래는 그 최소값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0제곱미터부터 2000제곱미터까지 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값으로 최저의 값으로 나온 건 1500제곱미터일 때 이 차트가 이제 이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가장 낮은 값인 1500제곱미터였을 때 이 삼각형 모양의 사이트에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그 공간의 변형이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계의 연면적을 총 1500제곱미터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장소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 아파트와 기존의 커뮤니티 사이의 연결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삼은 것은 이제 영화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관은 가장 수동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영화라는 목적성, 강력한 목적성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영화를 거대한 상영관에서 보고 빠져나가는, 즉 이제 영화 이외에는 주변 커뮤니티와 크게 소통하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이 이제 기존의 상영관이었다면, 저는 이러한 상영관들을 변형함으로써 사람들이 수동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그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선적인 체험과 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차하고 만나고 스치게 되면서 이러한 능동성을 이제 유도해내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 제가 상영관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상영관은 우리가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길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감상, 이제 뮤지엄 아니면 갤러리, 뭐 무비 티어터,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두 이러한 것들을 총합해 봤을 때 가장 대중적이고 신분의 격차 아니면 나이의 격차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영관을 넣고, 때문에 가장 수동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영관은 거대한 상영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솔리드적인 건물이 형성이 됐다면, 이런 상영관을 휴먼 스케일로 쪼갰으로써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스케일로 쪼개고 이를 펼침으로써 조금 더 능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이제 설계의 컨셉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상영관에 대해서 리서치한 것은 이러한 상영관 자체가 기존에는 솔리드로 인식이 돼서 계속해서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이었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개방성을 주어서 솔리드와 보이드가 가변적으로 오고 가는 이러한 좀 이렇게 가변적인 솔리드 보이드 개념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거에 대한 예시인데, 기본적인 이렇게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는 상태로 상영관이 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솔리드 보이드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상영 시간표는 어떠한 날도 같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순간순간에 이러한 동선들이 자유롭게 변하게 되고,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벽체를 통해서 자유로운 동선이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솔리드 보이드, 가변적인 솔리드 보이드 개념을 통해서 이 시시각 변하는 동선적인 체험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능동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위에서 뷰 분석을 진행을 한 거를 또 다시 이어와서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시 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서 가장 좋은 뷰 분석을 했을 때 좋은 뷰가 나오는지를 이런 축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 축과 주변 필드의 관계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이러한 뷰포스 필드, 이제 얼마나 주변에서 이제 뷰들이 잡아 당기는지를 분석을 했고, 이거를 사이트 그리드를 스트레치 잡아 당김으로써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 결과물이 이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해먹같이 이제 각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었던 벽 시스템을 스트레치시켜서 변형을 시키고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길이로 이제 굴절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네트워크적인 효과는 기존의 월 시스템이 한 가지 디렉션으로서 되게 이제 수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다면 이것을 스플리트 시키는 이런 단위 공간의 형성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세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만 이러한 이 벽체 자체라는 어느 정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이 벽들을 굴절시킨다면 조금 더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 공간 설정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까지 진행을 한 뒤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돌아온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 단위 공간이 얼마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런 단위 공간의 대부분이 영화관으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기준으로 단위 공간을 설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스크린 사이즈와 상영 관람자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 SK에 맞춰서 150인치 정도의 스크린 사이즈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150인치 사이즈 스크린의 가로 너비인 3, 4m와 그리고 각 옆에 보행 동선 1m, 1m를 제외를 시켜서 총 이제 여기도 한 5, 6m 정도의 가로폭이 생기고 이 세로폭도 5, 6m 정도 해서 가로 세로 5m에서 6m 정도의 기본 단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페, 서비스, 티어터를 이게 개방감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개방된 공간을 티어터로 사용을 하고 한 면 정도가 막힌 부분을 이제 카페 같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면 정도만 뚫리고 나머지 모양이 모두 막힌 공간을 화장실이나 아니면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단위 공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를 보시면 이 상영관 내부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이런 다양한 시각적 오른쪽에 아래와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시각적 체험이 가능하고요. 여기 오른쪽이 1층이 이제 메인적인 상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와서 1층으로 내려오면은 상영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쪽에서 조금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메인 엔트런스는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영관은 총 가로 이제 4개, 세로 3개에 이제 12개의 셀로 구성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이제 좀 작은 공간들은 통합하고 카페로 뺀 부분도 있어서 총 상영관은 1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면을 보시면 여기 2층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메인 홀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포메이션, 뭐 티켓팅을 하거나 하는 공간이고 이 뒤는 2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큰 광장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 장소, 요 공간 같은 경우는 메인 동선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여기 아래 공간에 이 스크린으로 적용함으로써 뭐 이제 마을의 커뮤니티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광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 메인 동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이 되겠고 여기 사이에 상영관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상영이 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지나다니고 상영을 하지 않는 상영관에서는 뭐 카페에서 산 음료를 가지고 와서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한다던가 하다못해 뭐 아티스트들이 와서 간단한 작업을 한다거나 팀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제 두 번째 1층의 홀이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상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폐쇄적인 상영관인데 서브 티어터라고 폐쇄적인 상영관이 하나 위치를 하고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던 이런 축 늘어진 서피스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이 바닥면 변형된 이 그리드를 기반으로 쪼개고 이거를 일렬 한 면으로 이제 배치를 다시 시킴으로써 천장 서피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했던 부분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층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면 이 빛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 한마디로 이 벽 시스템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천장 시스템은 이 수평적인 관계성을 수직적으로 분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저는 우사단로의 장소성을 조금 더 이제 회복시키고자 했고요. 이
메인 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층 상영관의 빛이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이 2층 메인 엔트런스에 접근했을 때 이 메인 홀에서 이런 천장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내려갈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